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소입니다. 강원도는 프로스포츠의 불모지라는 오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깨고 매년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강원FC. 그런 강원FC가 올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리그 판도를 예측하고 강원FC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해설가 장지연 축구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원FC 9대 대표이사로 2023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작과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뭐 간중수나 그리고 이제 선수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변화된 것은 이제 관중수가 2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달라졌고요. 예. 그리고 강원FC를 바라보는 이제 그 생각들도 많이 달라졌고 지난해 전 성적 내면서 2025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해설위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강원FC 사실은 창단 때부터 호반체육관에서 창단식 참여를 하고 저는 또 고향이 또 춘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강원도민으로서 정말 꿈꾸던 이러한 팀이 창단됐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희망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리그 2위라는 정말 엄청난 순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강원FC가 전방위적으로 뭐 인프라나 아니면은 이제 구단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지난 시즌에 강원FC 정말 뜻깊은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해설위원님은 강원FC가 창단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예전에 또 강원FC 해설도 하셨잖아요. 자체 중계를 꽤 했었습니다. 예. 강원FC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네, 그 여러 대표이사들이 거치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네, 이 도민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강원도라는 특성 자체가 초창기의 창단은 영서와 영동의 화합, 그레이트 유니언을 모토로 그렇죠. 사실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민구단에 비해서 사실 운영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닙니다. 네,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시행착오 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지금은 김병지 대표이사가 들어오셔서 또 많은 것들을 지금 정돈을 잘 시켜놓고 있고요. 또 발전을 시켜놓고 있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놓고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K리그가 지난 15일 날 이제 개막을 했어요. 또 이제 몇몇 이제 경기들이 뜨겁게 펼쳐졌는데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지난주 K리그 개막전 눈여겨본 매치 어떤 게 있나요? 눈여겨본 매치는 무조건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 대구 원정 첫 경기를 갖는 강원FC 경기가 저한테는 1순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상황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강원FC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바뀐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황문기나 양민혁이나 이런 이탈 선수 때문에 측면 쪽 자원들이 조금 바뀌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센터백도 김영민 선수 나가고 뭐 최한솔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바뀐 부분에 정경호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승격을 해서 첫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구와의 원정 경기는 내용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턴오버도 좀 많고 하지만 그런 시속 게임에서도 승점을 좀 따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뻔했는데 막판에 이제 물론 세징야에게 원더골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인데 조금씩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팀에 녹아든다면 분명히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일 잠재성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이 디펜딩 챔피언 뭐 울산을 우승 후보로 두는 역시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 출신들을 또 영입을 한 김진수, 문선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경험과 어떤 클래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지 않았냐. FC 서울을 또 역시 우승 후보로 두는 분들도 많고, 또 전북이 지난 시즌에 많이 쳐졌는데 전북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라운드를 보면은 제가 보면 백지한장 차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춘추전국 시대에 더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팀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팀이 또 강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강원의 첫 경기를 좀 분석해 보자면 좀 선전했던 부분, 또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시즌 첫 경기는 매 시즌 보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좋았던 것은 원정이었지만 먼저 득점했던 부분들은 좋았던 거고, 또 아쉬운 어떤 부분은 일단 먼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켜야 되는 것 하나하고, 또 먼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점을 가져오는 게 중요했었는데 위기 관리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쉬워서 이제 뭐 역전패하면서 성점을 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강원FC가 또 2라운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고 춘천에서 시즌 첫 홈 경기를 갖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홈이란 좀 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홈 경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경기 마치고 이제 정경호 감독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 또 내지는 게임 속도가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경호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경기라서 그렇고 또 몸도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걸 분명히 이제 선수단에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홈 경기에 대한 것들 또 내지는 시즌에 대한 준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를 마쳤었는데, 기본적으로 훈련했던 부분들을 이제 첫 경기 홈에서 또 치러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차전 또 아쉽게 역전패 당했었는데, 마인드셋을 좀 요구를 해서 준비를 잘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와 기존에 있던 선수 간의 좀 호흡이나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맞췄고요. 첫 경기라고 그래서 100% 만족할 만한 그런 호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능력을 갖춘 선수들과 또 지난 시즌 빠지면서 충원됐던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경기를 하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몇몇 선수가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이제 베스트 멤버로 들어왔었는데, 그 선수 움직임은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K리그 판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올해 K리그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리그 4연패를 노리는 울산과 이를 또 어떤 팀이 좀 막을지, FC 안양의 승격으로 새로운 라이벌전이 탄생하는 등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올해 K리그 판도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아까도 뭐 슬쩍 얘기했지만 사실은 울산과 전북과 울산의 2강 체제가 한동안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오우전이라고 얘기를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우승은 전북.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난 시즌 전북이 이제 추락하면서 절대 2강 체제는 지금 없어졌고요. 어떤 팀도 지금 이 춘추전국 시대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첫 경기부터 울산이 승격팀 FC 안양에게 잡혔어요. 네, 물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베스트 11을 짜서 들어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K리그 지금 팀들 간의 격차가 예전에 2강 체제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빨리 전술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잘 구현해서 조직적으로 완성도를 갖추느냐. 그리고 선수들이 특히 강원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는 초반부에 아무래도 뭐 우승 후보도 아닐 뿐더러 강등 후보로 많이 지목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위닝 멘탈리티가 조금 처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초반에 그러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승리를 하면서 아, 우리 할 수 있구나.
어떤 팀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이제 배양이 되면 그 팀은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소속된 그런 이제 강팀 군들이 뭐 울산, 뭐 전북, FC 서울 등등 여러 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강원 같은 경우도 새로 온 선수들이 1라운드 뭐 비스트에 들어왔던 고려대 출신의 뭐 이지호 같은 선수들이나 또는 뭐 오른쪽에 김민준 선수나 또 새로 가세한 후반에 들어온 윤일록 선수나 또 강준혁 같은 또 새로운 풀백 자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언제든지 자신감만 탄력받아서 붙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다 이길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만 생기면 지난 시즌하고 저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구단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시점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시즌 판도는 역대 K리그 중에 가장 충추전국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원 좀 어떻습니까? 강원FC의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을 꼽자면요. 일단 객관적으로 시즌 전에 이제 감독 미디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우승 후보는 이제 상위 4팀, 기업 구단 4팀이 있는 거죠. 서울하고 이제 전북, 울산, 대전까지 주고. 그다음 중상위권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포항, 제주, 김천, 강원, 이런 정도를 봤었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과 뭐 라이벌이나 또 성적에 대한 또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구단 내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팀들은 확실하게 또 성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장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라운드에 작년에 상위 스플릿 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해졌고 1라운드까지는 성적 관리라든지 또 모든 팀이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수 시절에 라이벌 팀하고 맞붙게 되면은 마음가짐이나 또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매치가 딱 정해지고 나면 매치에 대한 관심도가 저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그때부터 준비가 바로 상향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결과도 중요한 거지만 게임 내용 그리고 멘탈 모든 걸 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준비에 대한 것들이 철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예, 강원FC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의 기세를 올해 또 이어가야 되고 할 텐데 올해 좀 목표와 좀 전략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목표는 1차적으로는 상위 스플릿을 두고 했고요. 그 전략은 이제 그 강팀한테는 최소 성점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성점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될 팀에 대해서는 성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60% 이상은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설위원님, 그 강원FC가 지난해 이제 준우승을 거뒀었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강팀이란 좀 인식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없는 부분도 대중 일반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이 팀이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무언가 윤정한 감독 하에서 팀적으로 잘 어떤 뭐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우연치 않은 결과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강원 같은 경우도 선수 영입을 할 때 소속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지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알토란 같이 영입을 해서 그걸 사실 성과를 낸 거거든요. 네. 이상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기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강원에서의 그런 활약으로 황문기, 이기혁 이런 선수들이 대표 선수가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스타 선수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후보로 강원을 놓는 전문가가 없어요. 네. 강원은 지난 시즌은 2등 했지만 올 시즌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네. 워낙 핵심 선수였던 선수들. 황문기 선수가 비대치 운영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핵심 역할을 정말 수행을 했던 선수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빠른 전환에서의 파괴력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선수고 김영빈 선수의 공백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센터백에서의 어떤 중량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잠재성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네.
첫 경기였지만 강준혁 같은 아주 활동량이 많은 풀백들 분명히 저는 잠재성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민준 같은 선수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전 소속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또 잘 선별해서 마리오 선수도 데뷔전을 가졌는데 그 마리오 선수도 이제 경기에 조금씩 녹아들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브리엘 선수도 조금 부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난 시즌의 성과를 이제 강원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대표님이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서 밑에서부터 토양을 조금 잘 튼튼하게 이제 갖추는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젊고 어린 선수들을 배출해서 선순환 구조로 또 좋은 가치로 만들어서 뭐 유럽 명문 구단이나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계속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도민 구단에게는 제일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네. 뭐 그걸 폄하해서 셀링 클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시도민 구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김명지 대표이사가 방향성을 잘 잡고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네덜란드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 FC의 그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지속 가능한 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선수 성장을 통해서 유럽 진출시키면서 이 비전이 강원FC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강원FC를 오기 위한 그런 목표로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 그 발판은 잘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보면 좋은 유망주들이 강원FC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올바르게 지금 어린 선수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강원FC가 지속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강원 구단이 바르게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건데 지난 2년간 그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이 지속 가능한 이 정책과 철학들이 이제 안착하게끔 잘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그 구단의 생각들이 이제 모든 선수들과 구단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이제 이 방향성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 4년의 미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선수 성장만 중요하냐? 또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자생력 있는 구단으로 만들어 놓는 이 자체도 참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선수를 또 잘 영입해서 또 잘 보낼 수 있고 구단 경영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많은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지난 시즌보다는 상향돼 있는 목표를 두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 시즌에 중요한 게 이제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성적과 상관없이 구단에서 자생력이 있는 그 능력들을 키워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팀으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2024년을 돌이켜보자면 창단 이후 역대급 순위에 오른 것은 물론 누적 관중 17만이라는 시즌 최다 관중을 달성을 했고요. 서울FC는 K리그 최초 50만 관중 돌파 등 K리그 1 38경기 총 관중 수가 250만 8천여 명으로 한 시즌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반영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님은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강원도민 또 강원 팬을 이렇게 강원을 또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빌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시즌 저희들이 이제 총 관중수가 이제 17만 명 정도 들어오셨고 2025 시즌은 18만 명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 평균 관중 9,500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관심도 높아진 것은 또 이제 성적도 잘 냈고 또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유럽에 진출시켰고 또 국가대표 선수 많이 배출하면서 오는 또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성적과 또 선수 육성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프로축구 시장이라든가 대중성 현재 좀 어떤 수준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프로축구 시장은 초창기에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1983년에 프로축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소수의 프로팀과 실업팀을 섞어서 시작이 됐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연고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시행착오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 연고에서 탈피해서 도시 연고로 팀명에 이제 그러한 연고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1996년부터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K리그 역사는 83년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프로축구 시장이나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96년, 7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K리그가 초창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팬들이 소비하는 K리그라는 컨텐츠가 최근에 뭐 울산도 이제 관중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네. 또 대구도 새로 전용구장 지으면서 첫 경기부터 이제 만원 관중을 이뤘고 전북도 홈 경기 상당히 많은 관중이 왔어요. 네. 이제는 K리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이 이제 여가선용의 하나의 문화로서 K리그 컨텐츠를 가서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기호 컨텐츠로 소비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강해지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고 애착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는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내셔널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탈피가 되고 진짜 클럽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해 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축구 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뭐 강원도도 그렇고 뭐 이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무엇을 유치한다. 네, 이러한 개념으로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전용구장 문제 때문에 뭐 영동 또 춘천, 영서 이렇게 해서 서로 유치의 개념으로 정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이제는 뭐 김병지 대표님도 유럽에 있는 많은 중소도시 클럽들의 문화를 지금 탐방을 하고 들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하나의 프로클럽이 산업적인 측면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적 접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드는 관점에서도 전용구장 뭐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여기다 해서 이것을 이제 수익으로 다시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적 측면으로 바라봐야죠. 그냥 뭐 어느 도시에 유치를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클럽을 중소도시에서 키우고 하는 문화 자체를 그냥 뭐 이렇게 도민구단의 혈세로만 지원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오히려 수익을 내서 그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 클럽 문화를 이젠 바라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원FC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조금 뭐 지향점을 갖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현재 K리그가 많은 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이게 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좀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또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구단도 노력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주시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양질의 선수를 또 영입을 하고 좋은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의 노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폰서, 선수 운영, 그다음에 뭐 홈경기 사업팀 등등이 있는데 이 수익들은 구단들이 요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고 있어요. 유럽 구단들 보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 3가지가 들어있고 하나가 이제 미디어 쪽인데 지금 우리 강원만 하더라도 예산이 뭐 200억, 250억 정도 범주 내에서 보면 홈 경기 사업팀 미디어 쪽이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워크숍 통해서 목표가 이제 41억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17% 이렇게 상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25%면 7% 정도 마이너스인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치를 올리면서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선수 육성해서 우리가 그 선수를 이제 유럽 구단 보내면서 수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 연봉이나 등 보면 카테고리가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미디어 쪽을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미디어는 제가 우리 구단 보면 2%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는 연맹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이 카테고리도 15% 내지는 25%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10%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유럽 구단에 있는 구단들처럼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미디어 쪽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이제 우리가 또 그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보다는 10배 정도의 미디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왜 강조 있게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1, 2% 미만의 미디어 사업이 없어요. 제일 미진한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라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인가요?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 쪽에서만 뭐 10배 정도 되면 우승 상금을 10배 이상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 구단에 내려주는 그 예산에서도 1위부터 10위가 있으면 수십억씩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생력도 강해지고 그 구단을 창단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장 해설위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예전부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맹 쪽에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10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일찍 동남아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 미디어 라이브러리부터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체계화된 컨텐츠의 어떤 통합된 모델을 중계권 확보를 위해서 미리 해외 어떤 사업팀 같은 거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인력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야 이제 영업도 하고 전체적인 또 친분도 쌓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사실 했는데 J리그는 좀 빨랐죠. 그래서 J리그는 뭐 D 회사를 통해서 거액의 이제 중계권 계약을 형성을 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서 지금은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이제 그런 컨텐츠의 어떤 체계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내기가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빅리그에 있는 수익 구조에서 입자인 수익도 있고 또 선수 이적과 관련된 트랜스퍼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구단 뭐 용품이나 수입이 있고 하지만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다. 거기가 부자가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중계권입니다. 중계권을 모든 팀들에게 거의 동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네, 50%는 동등하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중계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구단의 성적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이제 25% 20% 하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꼴찌팀과 선두팀이 그 엄청난 전 세계 중계권을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갖는 구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선수들을 계속 데려오면서 스타 플레이어가 팀마다 많아지고 있고 유스에도 투자하고 인프라에도 투자하면서 점차 좋은 환경에서 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빅리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그 네 가지 중에 중계권, 미디어와 관련된 이 수익을 구단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하루빨리 더 체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늦어지면 결국은 계속 뭐 시도민 구단은 세금 빼먹는 하마니 뭐 이런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생력 갖추기 위해서는 그 리그를 주도하는 연맹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먼저 잘 닦아놓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진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미디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되게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원FC가 배출한 스타 플레이어 양현준, 양민혁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2022년 강원FC에 데뷔를 해서 2023년 셀틱으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에 나섰고 양민혁 선수는 지난해 12월 토트넘 선수단에 합류했다가 지난달 QPR로 임대 이적한 상태입니다. 대표님, 두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두 선수 다 잘해주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두 선수를 또 제가 또 다 만나고 왔었어요. 양현희 선수는 실직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서 있던 시기에 제가 만났었는데
어쨌든 마음가짐 이런 거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셀틱 감독 로저스 감독이랑 또 면담을 또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 양희 선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부족한 건 있지만 그 선수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그 태도가 너무너무 좋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선수는 성장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희 선수는 로저스 감독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었겠죠. 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로저스 감독의 생각은 좋구나. 그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양희 선수가 요 근래에 골과 있어서 팀 기여도가 상당히 높으면서 출전 시간도 많아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주는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트넘 가서 이제 1월 달에 들어가서 게임을 못 뛰고 이제 QPR로 임대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좋은 게 토트넘에서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QPR 가서 기회를 받는 게 본인은 오히려 더 좋고 그 기회가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마인드가 정리가 잘 돼 있고 태도가 되니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것은 양민 선수가 이제 K리그 올라왔을 때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과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그 모습 그대로 QPR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뭐 어시스트는 했었지만 득점에 대한 것과 양민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모습 보여서 빨리 토트넘 가서 빅리그에서의 그 빅클럽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토트넘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활약이었습니다. 예. 장 해설위원님은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양현준 선수 최근에 역시 그 예전에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도 우리 선수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양현준 선수 역시 가서 하나하나 더 배우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입장에서는 아, 이 선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죠. 네네. 프리미어 리그 그 아래 챔피언십으로 임대 가서 퀸스파크 렌저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백승호 기자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3부 리그 버밍엄 시티, 3부 리그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선수. 백승호 선수 예, 잘 알고 아주 있습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하부 리그에 저보다 아마 더 전문가로 알고 계신데, 네. 그래서 챔피언십 경기들을 보면은 양민혁 선수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요즘 경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시스트도 아주 훌륭하게 컵백을 통해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여기서 챔피언십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스타가 된 이후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또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아주 좋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양민혁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저희 강원FC에게도 좋습니다. 이적을 할 때 저희가 그렇죠.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아,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올해 달라진 강원FC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FC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령탑 정영호 감독과 새 출발을 했다는 건데 대표님, 수석 코치에서 감독으로 발탁하게 된 좀 이유가 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 승진 좀 비하인드도 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정 감독하고의 재계약이 이제 결렬되면서 이제 차순위에 대한 이제 감독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결정은 제일 쉬운 결정이었어요. 지난 시즌 윤정 감독과 정경 수석 코치 체제하에서 팀이 잘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구단 내부에서 선수단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수석 코치인 정효 코치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 연관되어 있는 연결성이 또 제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효 감독은 제가 알기로 또 코치 생활만 8년 정도 했고 국내에서
수석 코치로서는 향후 감독에 대한 영순위로서의 위치는 제일 준비되어 있는 감독의 수석 코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용호 코치를 이제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고, 그리고 정용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뭐 공격적인 또 그리고 활발한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코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강원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정용호 감독이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해설위원 정경호 감독의 뭐 선수 때 플레이 스타일 또 이제 지금 감독으로서의 지도 스타일 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좀 유사한 캐릭터나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좀 있는지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선수 시절에는 팬들 아시다시피 아주 파괴력 있는 윙어였죠. 돌파력이 있고 또 득점력을 겸비한, 그리고 팬들에게는 아마 군대 시절에 이동국 병장이 이렇게 불침범 세운 걸로 기억을 또 많이 하실 텐데, 정경호 선수는 선수 시절에 뭐 워낙 좋은 기량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코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치와 감독은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코치 생활을 오래 해도 감독이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맞지만 정경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술적 아이디어나 어떤 축구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호기심이 상당히 왕성한 코칭 스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심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이 경기장 안에서 표출되는데 물론 시간은 걸릴 거예요. 지금 선수도 바뀌고 아직은 녹여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제 자신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뭐 여러 전술가들의 성향들이 있지만 결국 전술가들의 공통점은 자기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정경호 코치는 자기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팀이 하나로 뭉쳐서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이제 뭐 정경 감독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사령탑에 이어 강원FC의 변화는 선수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민혁과 황문기, 김영빈, 윤석영 등 주축 선수들이 강원을 떠나면서 전력을 빈자리를 좀 우려한 목소리도 높은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핵심 선수들 빠져나간 건 사실이죠. 양민혁 선수는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토트넘으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황문기 선수는 이제 군 입대 문제로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석영과 이제 김영빈 선수가 이제 윤석영 선수는 부상으로 이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김영빈 선수는 이제 전북으로 나갔었는데, 저도 선생을 오래 했었지만 매 시즌마다 선수 구성들의 그 변화는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즌 준비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갈 텐데, 빠져간 선수만큼 또 채울 선수도 많이 있었고 또 잘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즌을 이제 치르면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또 나올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이 선수들이 그래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겠습니다. 양민 선수도 2023 시즌에 24 시즌 들어올 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을 저희들이 데려왔었잖아요. 그때는 없던 선수였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원FC는 계속 빈자리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팬들이 상당한데 신규 영입 선수 소개도 한번 좀 상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좀 많아가지고요. 네, 외국인 선수는 이제 마리오와 이제 호마리오 선수, 윙포더 쪽에 이제 포지션을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K2에서는 이제 최한솔, 최병찬, 간준혁 선수를 영입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 공교롭게도 팀마다에서 받았던 역할들이 포지션은 다 있는 거지만 다 부주장들이에요. 그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또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뽑았었는데 첫 경기 두 선수는 게임을 뛰었었죠. 좋은 활약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또 팀의 또 어린 선수들을 또 이렇게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2명 영입했는데
홍철 선수와 윤일록 선수 예. 국가대표 경력이 있으면서 네. 다양한 경험들을 갖추고 있어서 어린 선수들이 많은 강원 FC에 좋은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영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전력감으로 이제 울산 현대에서 김민정과 강윤구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김민 선수는 스타팅으로 90번 뛰었었고 앞으로도 많은 경기를 통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그 신입시장으로 이제 약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선수를 영입했었는데, 첫 경기를 뛰었던 이지호 선수, 첫 경기 뛰어서 이제 의세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뛰지 못한 김태환, 황은총 등 해서 10명 정도 영입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도 시즌 출연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아마 시즌 뛰면서 이 중에 50% 정도는 경기장에 나와서 아마 그 경기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자원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적이 활발한 편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 뭐 간판 선수가 나오기 힘들다는 또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 강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좀 누구라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중심을 잡아줄 뭐 김동현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시즌에 들어왔지만 올 시즌엔 부주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기혁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도 새롭게 네, 강원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투지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외국인 선수고. 네네. 그리고 올 시즌에 강원이 정말 잘하려면 저는 가브리엘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 선발로 나와서 골은 기록을 했는데요. 네, 가브리엘 같은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은 좀 터져줘야 또 성적을 또 낼 수 있는 네.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어제 첫 선을 보인 아주 뽀얀 피부 관리를 참 잘했더라고요. 고려대학 출신의 이지호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네. 여성 팬들을 좀 잡는 무기로 좀 활용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가 15일 날 개막을 해서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 2주나 당겨 개막한 데는 오는 4월 5일, 4월과 5월에 열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토너먼트와 6월에 있을 피파 클럽 월드컵, 7월엔 동아시아컵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일찍 개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흔히 아챔이라고도 하는데, K리그와 코리아컵 결과에 따라 이 대회 진출권이 부여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장 해설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확대 개편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라고도 하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리그 페이지 형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가 그 조별리그, 예전으로 치면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 단계인데 거기서 경기 수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인데 가장 큰 핵심은 추춘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AFC 챔피언스 리그가 예전과는 다르게 유럽처럼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여름이 되기 전에 끝나는 이런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K리그 일정과는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강원FC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리그 2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무대에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후반기거든요. 시작이 되면 이제 가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확대 개편이 된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우승을 하거나 또는 누적 순위에서 상위 클럽 한 팀도 마찬가지지만 클럽 월드컵 출전 티켓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큰 원대한 야망을 하나 갖고 그 클럽 월드컵이 이제 올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금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놨기 때문에 중소 클럽 같은 경우는 구단 자체를 아예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대한 그 꿈을 갖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한다면 뭐 아주 의외의 또 뜻밖의 결과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축구 리그의 위상이나 좀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사상으로 볼 때도 우승 횟수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서아시아 쪽 중동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네네.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 스타들을 거액에 데려오는 일부 클럽들이 생기면서 뭐 사우디에도 그런 클럽들이 많이 생겼죠. 알 힐랄, 알 이티하드 등등 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런 클럽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일부 클럽들도 여전히 경쟁력을 조금 갖추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있고 일본 J리그 팀들도 여전히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요즘에 또 가장 무서운 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팀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승을 좀 많이 하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편으로는 어떤 팀도 광주가 올라가서 뭐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 리그 페이지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팀도 가서 K리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어떤 팀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에게는 이 기회의 장이 또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은데 강원FC가 이제 참가를 하잖아요. 좀 어떤 그 소감하고 또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시즌 이제 2위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ACL 진출 기획이고 강원FC 첫 진출이기 때문에 이제 기쁜 게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자면 이제 강원FC가 이제 동남아나 일본이나 등등에서 이제 아시아존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강원FC 강원도를 또 많이 알릴 기회가 돼서 또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과 더불어 강원도는 또 관광으로서 갈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 강원도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강원도로 관광 여행 오시는 걸로 해운 리조트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예선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가서는 이제 붙는 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잡을 테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을 지금 많이 이제 저희들이 그 영입을 하면서 이제 스쿼드를 만들고 있는데 선수 성장과 더불어서 ACL에 대한 그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리그하고 또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시즌 보면 주춘제로 바뀌면서 그 시즌 전에 몇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첫 경기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주중에 또 끼어 있는 이 스케줄을 보면 지금 다른 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야 되고 컨디션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가용인을 두면서 K리그와 ACL을 대비해서 경쟁 있는 선수들을 3쿼터 정도는 갖춰야만 리그에 또 ACL에 대한 준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올 하반기에 강릉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특히나 강원도 팬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첫 경험이니까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또 강원FC, 우리 강원FC가 거기에 출전을 한다는 것, 아마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강할 거고 팬들도 가장 설레임이 또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잘 치르고 여유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원FC 전반기에 또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전반기 때 또 승점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강등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거를 좀 떨쳐낸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병행하는 그런 일정을 후반기에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역시 선수의 어떤 영입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까지도 여름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K리그의 다양한 예측과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올해 K리그를 향한 기대와 조언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대표님부터 좀 해주시죠. K리그 발전을 위해서 강원 FC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지훈련을 통해서 이번 시즌도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했고요. 다가오는 일요일 날 이제 춘천에서 개막전을 치르는데 예. 강원 팬들 많이 오셔서 응원 주시면 K리그 발전 그리고 강원 FC 할 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그 항상 강원FC 관련된 방송 나오면 마지막에 이 멘트를 하거든요. 네. 축구 전용구장 중요합니다. 아. 네. 이 문제가 빨리 좀 이해관계 없이 잘 풀어져서 하루빨리 강원FC가 좋은 인프라에서 축구 전용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대 기업구단을 제치고 도민구단인 강원FC가 보여준 성과는 기적이 아닌 탄탄하게 쌓아 올린 실력이었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변함없는 저력으로 2025년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슈방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